전날 추천픽 공개하면서 실력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또한 최종 분석픽은 가족방에서 무료로 공유합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톡 또는 텔레그램을 통하여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항상 최선을 다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스포츠 분석 토작가 수원 KT 울산에게 후반 레이스에서 밀리며 아쉽게 연승 행진을 마감해야 했다. 여전히 1옵션 외국인 전력들의 내 외곽을 가리지 않는 득점 지원은 인상적이다. 하지만 골 및 장악력이 생각만큼 좋지는 않은 모습. 하지만 하윤기가 여전히 골 밑에서 안정적인 활약을 보여주고 있고 양홍석도 확실히 내 외곽에서 서포트가 활발한 모습이 긍정적인 대목. 여전히 빅맨 게임이 잘 먹히는 모습이다. 비록 직전 경기에서 한의원을 비롯한 가드 전력들의 부진이 이어졌지만 앞서 언급한 핵심 선수들의 내 외곽 활약이 인상적이다. 상대할 전주는 최근 후반 야투 난조와 함께 3점 효율이 많이 흔들리는 모습을 연출하고 있다. 더욱이 골 및 구도에서는 빅맨 게임을 활용하는 수원이 훨씬 앞설 가능성이 높은 상황. 더욱이 수원은 최근 안정적인 외곽 생산성을 바탕으로 꾸준히 좋은 득점력을 유지 중이다. 충분한 전주와의 외곽 득점 구도에서도 밀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주 KCC 서울 삼성의 후반 무더기 턴오버에 겨우 점수차를 벌리며 승리를 따냈다. 최근 전반에는 안정적인 야투 효율을 바탕으로 좋은 득점력을 선보인다. 후반만 되면 야투 난조가 심각한 모습에 한 번 흐름을 뺏기면 다시 되찾아 오기까지 한참을 걸리는 수준. 더욱이 최근 정창영의 부진이 계속 이어지면서 백코트에서 허웅홀로 버거운 모습이 자주 연출된다. 비록 내 외곽에서 이승현이 안정적으로 지원이 이어지고 있지만 라거나와 제퍼슨이 활약해주지 못한다면 사실상 전주는 내 외곽 모든 면에서 묶이는 것이나 다름없는 상황. 특히나 내 외곽 모든 면에서 득점력이 뛰어난 수원의 새 용병들과 하윤기까지 버티는 수원의 프론트 코트 전력들을 상대로 쉽게 우위를 점하지는 못할 것. 더욱이 정창영의 부진으로 현재 외곽 득점력을 모두 책임지는 허웅과 이승현이 수원의 팀 단위로 뛰어난 3점 효율을 확실하게 제어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울 것. 이번 일정에서는 수원의 빅맨 선수 구성과 최근 보여주는 뛰어난 외곽 생산성에 고전하며 경기를 내줄 공산이 크다. 코멘트 수원 KT의 승을 예상한다. 정창영의 부진이 계속되는 가운데 최근 야투 난조를 비롯해 외곽 생산성이 확실히 떨어지는 모습의 전주다. 더욱이 수원에 새로 영입된 외국인 용병의 일관성 있는 내 외곽 득점 지원과 페이스는 확실히 위협적. 더욱이 하윤기와 양홍석까지 가세하는 수원의 빅맨 선수 구성과 빅맨 게임은 확실한 수원의 팀 컬러가 되었다. 비록 라거나가 건재하지만 수원과의 골 및 구도에서 확실하게 우위를 점하지는 못할 것. 더욱이 수원 역시 최근 안정적인 외곽 생산성을 바탕으로 득점을 올려오고 있다. 충분히 허웅이 중심이 되는 전주와의 외곽 득점 경쟁에서도 뒤처지지 않을 것. 그리고 핵심용 전력의 포진과 경기 기여도 면에서는 사실상 이승현 홀로 책임지는 전주보다 수원이 더욱 유리한 것이 사실. 이번 일정에서는 선수 구성에서도 그렇고 확실히 수원이 유리하게 경기를 가져갈 것으로 예상된다. 추천 배팅 수원 KT 승 163.5버. 서울 SK 최준용의 부진과 함께 치열한 접전 속 아쉽게 안양에게 패했다. 여전히 원희의 인사이드 장악 능력은 여전했다. 특히나 최부경의 깜짝 활약이 인상적이었다. 그리고 부진했던 최준용과 최성원을 제외하고는 김선영과 허일영도 여전히 안정적인 내 외곽 득점 지원을 보여줬다. 확실히 원희를 중심으로 인사이드 장악 능력은 확실히 탁월한 모습의 서울 SK다. 더욱이 최준용, 허일영 등 핵심 윙 전력들이 제대로 포진한 만큼 창원과의 인사이드 구도에서 전혀 밀리지 않을 것. 그리고 외곽 구도에서도 확실히 윙 전력의 서포트가 가미되는 서울 SK가 유리할 수밖에 없고 외곽 생산성과 3점 효율에서도 확연한 차이가 드러나는 만큼 서울 SK가 충분히 백코트 경쟁에서도 주도권을 쥐며 경기를 유리하게 이끌 수 있을 것이다. 창원 LG 9.1%에 해당하는 극악의 3점 효율을 선보이면서 고양에게 패배했다. 여전히 마레이는 인사이드에서 안정적인 골 및 장악 능력을 선보이고 있다. 하지만 커닝햄과 구탕의 부진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윤원상을 비롯해 전반적으로 선수들의 득점력이 많이 떨어지는 모습.
그리고 팀의 핵심 원투펀치인 이재도와 이관희 역시 득점 기복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나 3점에 있어서 효율이 일정치 못하고 야투 난조가 심각한 지금의 상황에서 서울 SK를 상대로 많은 득점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전망. 더욱이 최근 창원의 외곽 수비가 전혀 되고 있지 않은 모습. 상대할 서울 SK는 확실히 창원에 비해 외곽 생산성이 좋은 전력이고 가드 전력들과 윙 자원들의 퍼포먼스에 있어 확실히 경쟁력이 있다. 외곽 수비가 전혀 되지 않는 창원 입장에서는 이들을 제어하기에 상당히 버거울 것. 이는 결국 인사이드 경쟁과도 이어질 수밖에 없고 창원이 경기에서 리드를 가져가기에는 상당히 부담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코멘트 서울 SK의 승을 예상한다. 전반적인 야투와 3점 효율 등 모든 면에서 서울 SK가 창원보다 객관적으로 우위에 있는 것이 사실이다. 더욱이 핵심용 전력의 경쟁력 면에서도 최준용과 허일영을 보유한 서울 SK가 확실히 유리하다. 그리고 창원은 마레이를 제외하고는 커닝햄과 구탕 모두 부진이 길어지고 있고 핵심 백코트 전력인 이재도와 이관희도 다소 기복 있는 경기력과 득점력을 선보이고 있다. 확실히 안정적인 득점 효율과 내 외곽에서의 일관성 있는 장악 능력을 선보이는 서울 SK가 핵심 전력들을 주축으로 창원과의 일전에서 경기를 확실하게 승리로 이끌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 SK의 승을 추천한다. 추천 배팅 서울 SK 승 159.5 언더. 우리카드 셔사우스로 승리했던 KB에게 바로 셔사우스로 패배하며 체면을 구겼다. 아가메즈가 유일하게 두 자릿수 득점을 기록했다. 나경복의 경기력이 좋지 않았는데 직전 맞대결에서 70%가 넘는 공격 성공률을 보여준 것과는 대조되는 활약이었다. 송이채가 애매한 경기력을 보여준 탓에 김지한을 넣기도 어중간한 상황이 이어졌다. 황승빈의 토스도 좋지 않아 선수들의 효율은 매우 낮았다. 그 전 경기와 경기력이 180도 달랐기 때문에 오히려 이번 경기에서 반등할 가능성이 예상되고 있다. 휴식일이 충분했는데도 나경복의 공격력이 바닥을 쳤고 아웃사이드 히터 라인의 리시브가 매우 흔들렸다. 송이채를 빼고 김지한을 넣기엔 두 선수가 모두 일정한 경기력을 보여주는 경기가 많지 않다. 공격이 잘 되면 리시브가 흔들리고 리시브가 잘 되면 공격이 흔들린다. 범실이 적은 팀이지만 지난 경기에서는 상대보다 범실이 많았다. 전체적으로 흔들리는 팀을 잡아줄 리더가 필요한 상태다. 한국전력 삼성화재와의 경기에서 풀세트 접전 끝에 또 다시 패배했다. 이 패배로 한국전력은 9연패의 수렁에 빠졌습니다. 블로킹과 범실, 리시브가 발목을 잡은 경기였다. 타이스는 공격에서는 좋았지만 리시브 효율이 0%로 떨어졌고 다른 선수들도 30%대의 효율밖에 보여주지 못했다. 그리고 한국전력이 14개의 블로킹을 기록하며 상대를 막아냈지만 삼성화재에게 무려 20개의 블로킹을 헌납했다. 확실히 공격에서는 서재덕의 리시빙 아포짓 등이 다시 자리 잡으며 성공률이 늘어나고 있지만 효율이 떨어지고 있다. 임성진도 공격 효율이 0%였다. 이제는 세터와의 호흡이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 그나마 신영석이 살아난 것이 위안이다. 4개의 블로킹을 포함해 공격 성공률과 효율이 85%를 넘으며 유일하게 공격에서 좋은 성적을 냈다. 다른 선수들은 성공률은 높았지만 효율이 떨어졌다. 블로킹 6위의 삼성화재에게 무려 20개의 블로킹을 내주었다는 것은 공격수들의 볼 처리 능력도 좋지 않았지만 토스도 좋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승우가 적절한 분배를 시도하고 있지만 토스의 구질은 크게 나은 편이 아니다. 이번 시즌 한국전력은 리시브가 최하인 팀이다. 이 리시브를 개선하지 못한다면 10연패를 기록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코멘트 우리카드의 우세가 예상된다. 우리카드는 기복이 있는 편이지만 고점도 높은 팀이다. KB를 셔사우스로 잡아낸 경기처럼 나경복의 활약이 수반된다면 무서운 팀이기도 하다. 한국전력은 공격의 포지션을 유지하면서 득점은 가져오고 있지만 효율이 떨어지고 장점을 살리지 못하고 있다. 리시브에서 문제가 다시 발생할 것으로 보이며 한국전력은 10연패의 늪에 빠질 것으로 예상한다. 추천 배팅 우리카드 승. 퍼스 글로리 웨스턴 시드니를 1-0으로 잡아내고 겨우 3경기간의 부진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지난 경기에서는 아예 저득점 양상의 경기를 상정하고 4에서 5-1로 시작 포메이션을 잡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중앙 미드필더진 3명이 중앙을 틀어막고 실점을 내주지 않으려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일단 지난 경기에서의 전략은 성공이었다고 보는 편이 낫다.
웨스턴 시드니의 기대 득점을 0점대로 억제하는 데 성공했기 때문. 물론 웨스턴 시드니가 올 시즌 리그에서 보여주고 있는 득점력이 좋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브리즈번도 득점력이 부족한 유형의 팀임은 마찬가지. 다만 본인들도 최근 보여주고 있는 득점 능력이 썩 좋다고 보기는 어려운데 최근 4경기에서 2득점에 그치고 있는 데다 최전방보다는 젤라시치가 배치된 측면으로 공이 흐르는 경우가 상당하다. 저득점 양상의 경기를 상정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브리즈번 무패 행진을 길게 이어오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도 득점력에 대한 의구심을 보내야 하는 상황이지만 수비력을 바탕으로 상위권을 꾸준하게 지키고 있는 상태. 최근 5경기에서 멀티 실점을 기록한 경기는 없었지만 멀티 실점을 내준 경기도 없었다. 이번 경기에서도 득점력을 발휘하기에는 어려운 환경입니다. 오스틴의 이탈 이후 아르미 엔토가 분전하고 있는 모양새이기는 하지만 상대인 퍼스 글로리가 중앙을 완벽하게 틀어막아 빌드업을 방해하는 움직임이 꽤 괜찮은 상황임을 감안하면 브리즈번의 공격력을 신뢰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 기본적으로 후방에 사람들을 많이 투입하면서 안정감을 가지는 타입입니다. 지난 경기에서 퍼스 글로리가 공격을 원톱 이바노비치에게 전담하고 측면을 주로 공략하는 방식을 채택했기 때문에 후방에 사람을 많이 두는 방법으로도 큰 어려움 없이 실점을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롤스가 올 시즌에는 윙백으로 나서면서 꽤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때로는 300의 스토퍼들이 협력 수비에 나설 수 있습니다. 코멘트 언더 양상의 경기가 나올 것은 유력해 보인다. 두 팀이 최근에는 후방과 중원을 단단히 하면서 실점을 억제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고 자연스럽게 전방에서 힘을 받기에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브리즈번이 무패 행진을 길게 이어오고 있고 원정에서도 큰 무리 없이 실점을 억제하고 있는 상황이라 브리즈번의 우세를 점쳐볼 수도 있지만 가장 확률이 높은 쪽은 스코어 접근이 될 것입니다. 추천 배팅 브리즈번 로어 FC 승 2.5 언더. 태국 비상에 걸렸다. 홈팀 자격으로 치렀던 1차전에서 0에서 1로 일격을 당하면서 업셋 위기에 처하게 된 것. 50 논란이 상당히 화두에 오르기는 했지만 태국에게 강한 모습을 드러냈던 말레이시아의 저력을 끝내 이겨내지 못했다고 보는 것이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실점을 하게 되면 승리를 거두더라도 탈락이 가능한 상황. 다만 대회가 진행되면서 캄보디아에게도 실점을 허용하는 등 실점이 많아지고 있다는 점은 다소 아쉬운 대목입니다. 뿌리 사이의 역전골이 아니었더라면 골득실에서 밀려 인도네시아에게 1위 자리를 내주었을 수도 있던 상황. 물론 퇴장자가 나온 인도네시아전에서도 뒷심을 발휘해 득점을 기록하면서 패배하지 않는 등 득점력에서 큰 문제가 있지는 않았던 것이 위안이라고 할 수는 있겠으나 일단 실점을 허용하면 안 되는 상황에서 수비에서 다소 불안감이 있는 듯한 모습을 보여준 것은 좋지 못합니다. 말레이시아 태국에게 꽤 강했던 말레이시아. 4강 1차전에서도 1-0으로 승리를 거두면서 결승 진출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지게 되었다. 탁짐의 주전급 선수 차출 거부 등 전력을 꾸리기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거둔 성과였고 지난 대회에서 6위에 그치는 등 하락세가 완연했음에도 반전의 계기를 만들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1차전의 내용이 말레이시아의 전력을 모두 말해준다고 할 수는 없다. 11분 만에 선제골을 넣었지만 나머지 시간 내내 태국에게 밀리는 양상이 나타났기 때문. 태국 선수가 자기 진영에서 드리블을 하는 과정에서 PK를 내주어도 할 말이 없을 법한 장면이 나왔으나 주심이 이를 그냥 넘어가면서 한시름 놓은 장면도 있었을 정도였다. 결국 VAR을 도입하지 않은 대회 주최 측과 주심의 오심의 덕을 꽤 많이 보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서 언급했다시피 자국 최강급 팀인 탁짐이 대회 진행에 비협조적으로 나서면서 지난 대회보다 오히려 전력은 더 좋지 못합니다. 코멘트 태국의 승리를 점치겠다. 일단 말레이시아가 1차전을 잡기는 했지만 판정 시비가 제대로 말레이시아를 도와주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었고 지난 경기에서도 태국이 대부분의 시간 동안 경기를 주도하는 모습을 보여준 바 있었습니다. 전력상으로도 지난 대회의 팀보다 나을 것이 없는 모습입니다. 추천 배팅 태국 승 2.5 언더. 스파르타 아인트호벤을 상대로 0-0으로 비기면서 후반기 스타트를 나름 나쁘지 않게 했습니다. 경기 주도권은 내주었지만 유효 슈팅을 최대한 내주지 않았고 온몸을 사용한 6탄 방어로 최대한 실점 위기를 줄인 것이 주요했던 경기였습니다. 올 시즌도 스파르타의 공격 방식은 크게 변함이 없다. 롱볼 위주의 빌드업을 시도하는 빈도가 작고 세트피스의 비중도 20%로 상당히 높은 편.
다만 올 시즌 15경기 25골로 매우 좋은 공격 성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올 시즌 공격진들의 결정력이 물이 올라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올 시즌 기대 득점 대비 가장 효율이 좋은 득점을 기록하고 있는 팀은 스파르타이고 기대 득점 대비 9골에 가까운 골을 더 넣고 있습니다. 라우리센이 이전 경기에서 볼 경합에서 17번이나 승리하는 등 타겟 역할을 잘 해주고 있고 꽤 괜찮은 득점력과 함께 다양한 공격 루트를 만드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라인을 내리고 대응하는 팀이라 상대에게 어느 정도 찬스를 내주는 성향입니다. 따라서 실점은 경기당 한 골이 넘는 수치에 머무르고 있는 상태. 이 영향은 중원 뎁스가 좋고 안정적으로 빌드업이 가능한 강팀을 상대로 심화되는 편. 올 시즌 리그 기준으로 5위 이상의 팀을 상대로는 승리를 거둔 적이 없었고 3실점 이상을 기록한 비중도 50%에 이르렀습니다. 그나마 이전 경기에서 무실점 성과를 거두었고 아인트호벤 에이스의 이적을 호재로 볼 수 있는 편입니다. 아인트호벤 이전 경기에서는 스파르타에게 0-0으로 무승부를 거두고 말았습니다. 한 달 반 만에 치르는 경기라 실전 감각이 꽤 떨어져 있었습니다는 것을 감안해도 경기가 꽤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말았는데 특히 공격진에서 부진한 것이 매우 커 보였던 매치였습니다. 각포의 부재가 생각보다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올 시즌 리그에서 기록한 42골 중 정확히 절반인 21골에 관여한 선수였지만 뎁스가 꽤 괜찮은 전력이기에 적절하게 대처가 될 줄 알았지만 팀의 핵심이 빠져나간 상황에서 적응은 쉽지 않았던 상황. 이전 경기에서는 루크 대용이 나름 분전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는 했지만 유효 슈팅은 코너킥에서 나온 2번에 불과했을 정도로 오픈 플레이에서의 영향력은 상당히 떨어졌던 모습. 이전 경기에서 기록한 아인트호벤의 유효 슈팅이 4개에 불과했고 코너킥 상황에서의 비중이 상당히 높았습니다는 점에서 오픈 플레이에서의 정확성을 당장 높게 평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중원의 힘을 바탕으로 실점 위기를 줄이는 유형이라 실점 억제 능력이 꽤 뛰어난 팀이기는 하지만 롱킥을 주 무기로 역습을 주도하는 팀을 상대로 했을 때는 고전하는 편. 이미 원정에서 하위권 팀인 흐로닝언과 캄비르에게 3골 이상 대량 실점을 내주고 패한 적도 있었습니다. 전술했던 것처럼 스파르타 공격수들의 결정력이 상당히 좋은 편이라 공간을 한번 내주게 되면 위험한 순간을 여러 차례 맞이할 수도 있을 것. 코멘트 아인트호벤이 우세한 흐름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본적으로 스파르타가 중앙 전력이 풍부한 팀을 상대로는 약한 편이었고 이전 경기에서는 한 달 반 만의 경기로 경기 감각이 꽤 떨어져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다만 각포의 이적으로 인해 팀 골의 절반을 책임진 선수가 이탈한 아인트호벤의 공격 공백은 꽤 커 보였고 스파르타도 롱볼과 세트피스 위주의 공격 방식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못했습니다. 언더 향상이 나와도 이상하지는 않습니다. 추천 베팅 2.5 언더 2.5 오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큰 무리 없이 경기를 치를 것이 유력한 상황입니다. 찰턴이 EFL컵에서 유일하게 세부리그 팀이라 전력 상황에서 상당히 압도적인 흐름을 잡고 있는 상태. 홈에서 경기가 이뤄진다는 것도 메뉴 입장에서는 상당한 호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로테이션을 돌릴 가능성이 높은 상황인데 이전 벌리와의 EFL 16강전에서도 두브라브카가 나오는 등 주전 선수들을 대거 배제하고 경기를 치렀던 바 있습니다. 월드컵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이라 주력 선수들의 체력이 부족해 카세미로를 어쩔 수 없이 출전시키기는 했지만 센터백으로 내리면서 활동량을 최대한 아껴주는 모습. 공격전에서도 안토니, 엘랑가 등 백업 선수들이 나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박싱데이를 맞아 강행군을 치르고 있어 매 경기마다 선발 라인업에는 변화가 꽤 있던 편. 다만 공격진의 전반적인 컨디션은 좋은 편이지만 주전 선수들에 비해 백업 선수들의 활약이 아주 만족스럽지는 못합니다는 점이 그나마 우려스러운 점이라고 할 수 있지만 최근 5연승을 이어가는 동안 멀티 득점에 성공한 경우만 4경기라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찰턴 애슬레틱 EFL컵에서 유일하게 남은 세부리그 팀 16강에서는 브라이튼을 승부차기 끝에 잡아내면서 나름대로의 저력을 보여준 바 있었습니다. 다만 해당 경기에서도 상대에게 점유율을 77%나 내주는 등 경기 주도권을 완벽히 내주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철저하게 수비와 역습 중심으로 경기를 풀어나가야 했습니다. 역습의 날카로움도 뚜렷하게 장점을 드러냈다고 보기는 어려웠는데 슈팅을 7개밖에 만들어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박스 바깥에서 시도했던 슈팅이 4개로 더 많았습니다. 삼선 아래의 안정감이 이제는 궤도에 오른 맨유를 상대로는 변변한 찬스를 만드는 것조차 어려울 수 있는 상황입니다. 올 시즌 리그에서 보여주고 있는 실점률은 좋지 못하지만 리그에서는 라인을 높이면서 수비적인 리스크를 꽤 감수하고 있음을 감안해야 할 것. 상대적으로 우세한 전력의 팀을 상대로는 라인을 완벽하게 내리고 보수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브라이튼을 상대로도 박스 안 진입을 최대한 막아내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브라이튼과의 경기에서도 실점은 PK로 내준 한 골에 그쳤던 상태. 맨유의 공격력이 꽤 괜찮다는 점은 감안해야 하나 실점의 폭이 크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코멘트 맨유의 승리를 점칠 수 있습니다. 찰턴이 라인을 내리고 대응하면서 브라이튼을 잡아내는 모습을 보여주기는 했지만 역습에서의 성과가 꽤 무뎠던 데다 맨유의 3선 아래의 안정감은 상당한 상황이라 득점력에서 두각을 드러내는 것은 어려운 미션이 될 것입니다. 맨유 공격진 백업 멤버들의 기복이 변수이기는 하지만 최근 팀의 전반적인 득점력이 좋다는 것 역시 맨유의 승리에 힘을 실어주는 요소다. 추천 배팅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승 2.5 오버. 뉴캐슬 유나이티드 최근 3경기에서 2무 1패로 좋았던 페이스가 다소 꺾인 상태. 물론 이전 셰필드 웬즈데이와의 경기에서는 로테이션을 상당히 많이 돌렸고 리그 마지막 경기에서는 아스날을 상대로 원정 무승부를 거두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뉴캐슬의 수비력은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물론 이전 경기에서는 로테이션의 영향으로 인해 하부리그 팀에게 패배를 당하기는 했지만 이번 경기에서는 1군 선수들을 꽤 배치할 것으로 보여 아스날전에서 보여주었던 질식 수비를 다시 보여줄 수 있을 전망. 빠르고 민첩한 윌슨이 팀 전방 압박에 힘을 줄 수 있고 라인 브레이커 성향이 짙어 상대의 라인이 위로 올라오지 못하게 억제하는 역할을 해줄 수 있습니다. 전방 압박은 역습에서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레스터의 빌드업을 맡을 것으로 보이는 은디디가 공을 다룰 때 실수가 꽤 나오는 모습을 이전 시즌에 자주 보여준 터라 압박으로 턴오버를 유도한 뒤 빠르게 역습으로 나서는 전략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최근 3경기에서 기마 랑이스가 기록한 한 골이 전부였을 정도로 전방 선수들의 결정력이 꽤 떨어져 보입니다는 점이 그나마 변수. 레스터 시티 하부리그 팀은 질링엄에게 1-0으로 승리한 것을 제외하면 월드컵 이후에 힘을 쓰는 일이 적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와중에 미드필더진의 부상자가 연달아 나오면서 전력을 구성하는 것조차 어려운 상황. 레스터가 전반기에 성적을 꽤 향상시키면서 마무리를 지었던 것은 수비가 좋아졌기 때문. 그러나 최근 리그 3경기에서는 모두 전반부터 실점이 나오는 등 수비진이 다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후반기 첫 리그 경기가 공교롭게도 뉴캐슬과의 경기였는데 전반부터 경기가 꼬이면서 0에서 3으로 패배를 당한 바 있습니다. 파스가 적극적인 수비로 하프라인에서 상대의 공격을 미리 차단하는 모습을 보여준 바 있기는 했지만 박스 안에서는 이것이 독이 되면서 자책골이 2번이나 나오면서 예기치 못한 실점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수마레의 결장으로 인해 빌드업에서 실수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입니다. 은디디가 수마레 대신 출전하면서 수비와 볼 배급을 맡을 가능성이 높아졌는데 수비에서는 어느 정도 밥값을 해줄 수 있는 선수지만 이전 시즌부터 빌드업에서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는 경우가 잦았습니다. 선수비 후역습으로 점유율에 큰 비중을 두지 않는 플랜으로 전환하기는 했으나 은디디의 기용으로 인해 후방 빌드업에서 처음부터 제약이 생기는 상황을 좋게 보기는 어렵다. 코멘트 뉴캐슬의 승리가 유력합니다. 이번 경기에서는 분위기 반전을 위해 주전 선수들이 대거 출전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고 레스터 빌드업의 핵인 수마레의 결장으로 인해 레스터 빌드업에 제약이 크게 생긴 상황입니다. 월드컵 브레이크 이후에는 레스터의 나름 견고했던 수비진도 전반부터 실점이 나오는 등 부진한 상황입니다. 추천 배팅 뉴캐슬 유나이티드 승 2.5 오버. 영상을 만드는 저에게 구독,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좀 더 정확한 최종 분석 픽은 가족방 또는 정보방에서 무료로 공유해드립니다. 또한 모든 카지노, 슬롯, 가상게임, 파워볼 등등 롤링 및 페이백 기타 모든 문의는 언제든지 텔레그램으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스포츠 분석 토작가